It's me.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내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내들은 알잖아. 커뮤니티에 법원을 간다고 올린 적도 있고 썸네일도 봐서 알다시피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 사기를 당했지 내가. 그 유명한 전세 사기를. 내가 당한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라고 그 뉴스에 났었던 그 동네야. 진짜 딱 우리 동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도 같은 사람이고 나도 당했고 이 영상을 봄으로써 위로를 얻어가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 것도 있고 공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가지 의미로 나는 원래 내 모든 걸 다 그냥 얘기하잖아. 얘기하고 보여주고 저번 영상에서는 나의 속살을 보여줬지. 전세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아는 사람은 알 테고 모르는 사람이 근데 많을 거라 생각을 해. 최근에 신규 유입자들이 많이 늘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간추려서 얘기를 해줄게. 우리 집안은 엄마 아빠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별거 한 지도 오래됐고 사실상 서류만 작성을 안 했을 뿐이지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던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쓰레기였고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이고 엄마 아빠랑 많이 다투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 굉장히 폭력적이신 분이셨고 나한테도 그러셨고 유일하게 동생한테는 안 그랬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가 아빠랑 별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찬성이라고 했었던 이유는 그런 과정들을 나는 봐왔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랬어. 난 엄마가 엄마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항상 그래. 엄마는 제발 엄마는 다른 부모들보다 유독 더 자기 자식 사랑이 되게 심한 분이야. 병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우리를 애처럼 보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처럼 보는 수준이 아니야. 모든 걸 다 자기 손에 걸쳐가야 되고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모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내 기준에선 되게 심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엄마 인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지 않고 왜 우리 인생을 살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항상 엄마한테 얘기를 해. 엄마 본인 인생 살아. 여자로서 대우 못 받고 살지 않았냐. 내가 봐온 엄마의 삶은 그렇다. 그냥 집에서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밖에 없었다. 족쇄에 풀어졌으니까 누릴 거 누리고 자식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엄마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엄마이기 전에 엄마가 만약에 이름이 숙이라 그러면 숙이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인생을 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난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지. 엄마는 따로 나와서 살 건데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나간 사람이랑 같이 살 거다. 아저씨지? 편하게 그냥 나는 아저씨라고 할게. 왜냐면은 나는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고 낯설더라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왜냐면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빠라는 자리는 모르겠어. 아직까지 좀 의문인데 공석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빠라는 자리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게 애매한 것 같아. 어쩔 땐 공석처럼 느껴지고 어쩔 땐 아빠라는 자리가 내 마음 한켠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워낙 나도 집에서 힘든 그런 걸 엄마도 봐왔기 때문에 너가 힘들면 엄마랑 같이 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내 기억으로는 본가에서 조금 살다가 그러고 바로 엄마네로 갔었던 것 같아. 거기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아저씨랑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아저씨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일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뭐 월세살이 신림에서 전전긍긍을 하다가 신림 살고 인천이 조금 방값이 싸다 그래서 인천 주안동으로 월세를 또 옮기고 월세라는 게 사실 나는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 내가 오랫동안 유튜브 일을 했지만 나는 아직 빛을 발한 케이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익이 되게 불규칙적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항상 옛날부터 이상하게 예전에 인터넷 방송만 했었을 때가 있었어. 유튜브 채널을 안 하고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이름을 많이 떨쳤었어. 항상 상위 랭크를 할 정도로 시청자 수도 그렇고 그때도 흔히 학고 방송이라 그러지 10명, 20명 나오는 방보다 못 보는 정도가 많을 정도로 항상 뭔가 모르게 나는 그 수익이 따라주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유동적이잖아 내 직업 자체가. 그래서 전셋집에서 차라리 편하게 좀 월세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부동산을 되게 여러 군데 알아봤어. 여유가 많이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녀야 됐었고 아무래도 나는 또 방송도 하다 보니까 방 사이즈도 어느 정도 하나는 나와줘야 되고 아니면 거실이 따로 있고
있거나 그때 당시에 내 마음속으로는 거실에서 방송을 하는 게 나의 좀 로망 아닌 로망이었어. 항상 나는 그 좁은 방에서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분간이 안 되잖아. 아무래도 큰 방이라고 하면 안방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침대도 있을 것이며 거기서 자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일하는 곳이랑 분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개방된 곳에서 장비 세팅을 하길 원했어서 그래서 이제 마음 한켠으로는 거실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좁은 거실이어도 그런 로망이 있었지 마음 한켠에. 그러다가 방을 힘들게 알아보던 와중에 사진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 집이 있었어. 내 기억으로는 직방인지 다방인지 모르겠는데 다방이었던 것 같아. 직방일 수도 있어. 다방에서 3룸이었던 것 같아. 거실도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 보러 가려고 전화를 했었지. 근데 전화했을 때 당시에는 넘버를 얘기했을 때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방을 보러 갔단 말이야. 건물을 들어갈 때부터 뭔가 좀 느낌이 나는 촉이랑 이런 감이 되게 빠르거든. 그때부터 야매 아닌가? 들어나 가보자 했는데 역시나 그 집이 아니었던 거지. 심지어 그 집에 갔을 때 투룸이었나 그랬는데 완전 좁아 터진 방 양 사이드로 2개 있고 가운데 부엌이 있는 형식이었어. 부엌 폭도 되게 좁았고 진짜 그냥 방을 2개를 합쳐서 차라리 1.5룸으로 해서 부엌을 넓게 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야. 구조를 보면서 거기 살면은 답답할 것 같고 철장 속에 사는 것 같은 진짜 잠만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게다가 난 방송도 해야 되니까 장비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얘기를 했지. 여기 아니다. 내가 사진이랑 봤던 곳이랑 다른데 왜 이곳을 보여주냐. 말이 바뀌는 거야. 그 방이 원래는 있었는데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비슷한 방을 보여줬다는 거야. 아니라고. 이건 전혀 비슷하지 않다면서 사이즈 있는 방을 원하는데 이거는 완전 다르지 않냐. 이랬더니 그러면 매물이 있기는 한데 그 방이 조금 사이즈가 된다. 신혼부부가 사시는데 한번 가서 보실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바로 앞이래. 바로 앞이면은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제 싶었지.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나는 그때부터 나의 직감을 믿었어야 됐는데 솔직히 그 새끼가 좀 왁구가 괜찮아. 그 새끼 왁구가 괜찮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씨발 그 말에 홀린 거지. 내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그 씹새끼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내 성격에는 됐다고 사기치지 말라면서 방이 갑자기 그렇게 나가고 하면은 바로 전화를 주셨어야지. 뻔히 내가 넘버스 얘기하고 그 방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오는 손님한테 갑자기 오자마자 방이 나갔다는 둥 어땠다는 둥 얘기하면 나는 헛걸음한 건데 말이 되냐는 식으로 나는 얘기를 하고 따졌을 거야. 근데 말했다시피 미남계에 넘어가는 바람에 홀려가지고 마침 바로 앞이기도 하고 그 새끼 얼굴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기도 하고 여차저차 해서 그 방을 보러 갔는데 딱 문을 열자마자 웬걸 너무 사이즈가 크게 나온 거야. 생각보다. 이 집인데 지금 이 집이 사이즈가 한 실평수로 한 25평 정도 나와. 너무 괜찮은 거야. 거실도 완전 크게 빠지고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심지어 그 관리를 따로 해주는 관리소도 있대. 보통 보면은 건물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세대들이 관리를 하거나 따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싼 집에 깔끔하게 쓰레기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는 건물이 별로 없잖아. 관리비도 한 달에 한 4-5만원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있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마침 또 신혼부부가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 신혼부부가 살았다고 하니까 괜히 믿음이 가는 것 같은 느낌? 왜 신혼부부라고 하면 얼마나 까탈스럽게 집을 골랐겠어. 그러다 보니까 혹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랑 나랑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그 새끼한테 표를 내면 안 됐어야 됐는데 티가 난 거지. 너무 좋아했던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쿠나 이 개새끼들 호구 새끼 오늘 하나 잡았네. 바로 오늘 계약하실래요?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계약을 하면 안 됐었는데 계약을 했지. 물어버렸어 미끼를. 전세가 워낙 불안 요소가 많다 그러잖아. 별탈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있었지. 왜 우리가 걱정이 없었냐면 아저씨가 많이 도움을 주셨어. 이제 아저씨가 그쪽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했었던 거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별탈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법원인가 어디서 집에 경매가 붙었다고 날라왔던 것 같아. 되게 멘탈이 바스스 무너졌지. 그때가 1년째 산 날인가 그랬을 거야. 연장 계약까지 생각을 하던 사람인데 이게 정말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는 항상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삼촌이랑 할머니랑 두 분이서 거의 연달아 돌아가시듯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 다 되게 가까웠었고 그 일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더욱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정말 너무 벙찌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 집을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인 건가? 전세 사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엄마도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 옆에서 법적 절차라든가 필요한 서류라든가 많이 알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서류 제출할 거 하고 우리도 또 돈을 받을 거는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또 후딱 지났던 것 같아. 이게 법이라는 절차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스마트한 시대라고 해서 스마트하게 지나가진 않더라고.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지나다 보니 잊고 있었던 경매일이 다가왔고 그 경매가 4차까지인가 3차까지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그랬어. 만약에 이게 3차까지 가게 되면 많이 떨어지니까 2차까지 경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3차에 그냥 차라리 낙찰을 해버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 보증금 뭐 이런 거 손해보느니 엄마도 편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3차까지 갈 줄 알았지. 2차에선가 낙찰이 되고 거기서 또 2차 멘붕이 왔지. 그 와중에 내 유튜브 채널이 터졌지. 구설수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아 정말 전세 사기도 당하고 내가 10년 이상 이뤄낸 이 일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위욕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 많은 구설수에 살이 붙여지든 말든 나 홀라라 했던 것 같아. 인생 자체를 방치를 했어. 방치를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지. 근데 그 정신이 들고 나서 또 일이 터진 거야. 나는 아빠랑 연락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 멀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연락을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아빠가 트랜스젠더인 나를 이해 못하는 것도 컸고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나는 싫었고 심지어 나는 그때 당시에는 개새끼로 저장이 돼 있었으니까 어쩔 때는 1급 범죄자 저장만 돼 있을 뿐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빠랑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원래 엄마가 아빠랑 연락을 그렇게 주고받은 사람이 아니었었거든.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연락을 좀 주고받더라고. 분위기가 약간 좀 재결합하려는 그런 분위기? 그 모습을 보면서 난 굉장히 싫었어. 엄마는 무슨 생각일까? 무슨 생각이길래 다시 그 구렁텅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힘들어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엄마한테 그랬어. 솔직히 나는 아빠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엄마가 아빠랑도 그냥 깔끔하게 인연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흐름대로 가면 재결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또 멘붕이 온 거지. 다시 나도 그 구렁텅이로 같이 엄마랑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엄마 만약에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다시 연락하고 그러면 엄마 행복할 것 같냐고. 엄마 만약에 다시 둘이 붙어먹고 이러면 엄마 좋을 것 같냐고. 엄마는 그러더라고. 에이 야 그래도 너네 낳아준 아빠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엄마의 모습이 난 엄마한테 더 화가 났었던 것 같아. 근데 엄마는 그렇겠지. 엄마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빠를 미워하는 모습을 좀 보기 싫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좀 담겨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거든. 근데 나는 너무 싫은 거야. 그때는 근데 멘탈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전에 단련해놨던 멘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워낙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 전부터 단련해온 멘탈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돼서 그런지 혼란스럽다 이 정도였어. 혼란스럽고 많이 머리가 복잡했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외가 쪽이랑 다 되게 친하거든. 우리는 다 외가 쪽이 친가족처럼 친하게 지내. 말뿐만 아니라 진짜 친가족이야. 우리는 항상 여행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모들한테 막 전화를 돌렸어. 나 너무 지금 스트레스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내가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선인 것 같으니 이모들이 좀 어떻게 힘 좀 써줘라. 입김 좀 불어줘라. 이랬더니 이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가 말려서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냐. 그 얘기를 듣는데 맞네. 내가 그렇게 독하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이모들이 말린다고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늘에 있는 할머니 삼촌한테 빌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할머니 삼촌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 아 할머니 삼촌 알잖아.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지 이건 아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매일 생각을 해서 그런지 가끔 삼촌이 꿈에 나오기도 하더라. 할머니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삼촌이 한 번씩 과거 회상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 나와서 기쁘기도 했었지. 반갑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어느 순간 다행히 엄마는 아빠랑 조금 일부러 내 앞에서는 연락을 잘 안 하는 척을 하는 건지 뒤에서 연락을 더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좀 정신이 온전해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던 와중에 또 안 좋은 일은 겹겹사로 터진다고 바닥을 치다 보면 주변 관계가 싹 정리가 된다 그러잖아. 내가 그거를 처음 경험해봤어. 싸그리 정리가 되더라고. 정말 남는 사람이 만약에 10명이라면 한두 명일 정도로 그렇게 싸그리 정리가 됐지. 카톡도 잘하던 사람들이 카톡을 좀 뜨문뜨문하다가 안 한다거나, 자주 술 친구 하던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씩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좀 해탈했던 것 같아. 또 올 때가 왔구나. 다음은 또 어떤 십창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그때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서론이 많이 긴데, 현재까지 지금 상황은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서 경매를 했다 그랬잖아. 곧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그거야. 게임에 좀 비유를 하자면, 그동안 내 인생은 1일 퀘스트, 주간 퀘스트를 좀 받아왔던 느낌이라면, 지금은 많은 겹겹사 일이 터졌잖아. 아, 내가 월드 퀘스트를 지금 받았구나. 1일 퀘스트랑 주간 퀘스트는 보상이 얼마 안 되잖아. 메인 퀘가 보상이 빵빵하잖아. 아, 얼마나 더 큰 보상이 나에게 기다리려고 이렇게 큰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터지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은 매우 행복하고,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앞발이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도 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안 좋은 일이 안 올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살면서 이 일이 나에게 큰 일일까 과연? 앞으로 어마어마한 더 안 좋은 일들이 1년 내내 안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안 좋은 일이 미래에 생겼을 때 그 힘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은 힘을 어느 정도 키우고 있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지금이 더 좋다. 요즘 은평구도 그렇고 경기도인가 세종시인가 뭐 어디 또 난리더라고. 최근에 다 난리야. 전세가.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안 좋은 일이 나처럼 겹겹사로 터진다, 그럼 나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물론 그 당시에는 족같고 존나기 힘들어. 다 죽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어. 근데 자기 안에 안 좋은 생각을 하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답인 것 같아. 내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길 바랄게. 너네가 먼저 칼을 쥐어서 그 안에 있는 사탄 마귀 같은 내 자신을 칼로 찔러 먼저 죽이고 없애야 되지 않겠어? 너네도 빨리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싸움에서 칼을 쥐어지고 한 번이라도 휘둘러 볼 줄 알고 찌를 줄 아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이 될진 모르고 좀 주저리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너무 많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너무 고맙고, 알지? 구독과 좋아요 꾹! 사랑한다.